자, 그럼 이제 접수 면접에서는 뭘 하냐? 그럼 내담자를 응대하고 내담자에 관련된 주요 정보를 이렇게 이제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사 역할에 있는 부분인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제 이 부분이에요. 내담자를 어떻게 응대하냐 할 때 안정감 있게 응대한다. 그리고 그분을 격려한다. 무엇을 격려하냐면 당신이 상담에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격려하는 거고 상담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먼저 이 상담의 계약을 하는 것들을 선생님한테 먼저 시연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주고 나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상담의 계약을 왜 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계약서를 쓴다는 게 상담사들에게 익숙치 않는데, 상담의 계약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만나자마자 이 사람에게 상담의 계약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너무 이렇게 딱딱하지 않나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담자가 이 상담이라는 곳은 상담사도 몰라요. 홈페이지에서 물론 봤지만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 그리고 이 낯선 환경이에요.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만나서 자기의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인도를 받지 못하고 어떤 것을 도와드릴까요? 어떤 것에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들은 그런 불안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불안? 이 상담사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지? 그리고 이 사람한테 내가 어디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의 불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시작하기 전에 이 구조화된 계약을 작성하는 것은 내담자한테 불안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서류적으로. 그래서 안정감을 제공해요. 그리고 상담에 대한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구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면 안 되구나. 그리고 나의 권리가 어떤 거구나. 내가 무엇을 보호받아야 되구나. 그리고 내담자에게 상담이 어떤 거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상담의 계약은 매우 중요해요. 저는 상담의 실패의 시작과 끝에 성공의 요인이 첫 번째도 뭐냐 그러면 상담 계약을 어떻게 상담사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상담이 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상담의 요인을 물어봐요. 상담하시고 나서 이제 어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종교일 때 평가를 하죠. 그럼 평가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의 얘기를 해요. 자기의 그런 어려웠을 때의 그런 생각하지 않았던 자기 성적인 이런 부분까지 건드려져서 자기가 왜 그렇게 자존심이 약하고 되게 수치스러워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근데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마음문이 열려져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어떤 요인이 당신이 그런 어려움을, 민들레님이 가진 어려움들이 도움이 되도록 했을까요? 그럴 때 그 요인 중에 하나에서 상담자 요인에서 상담자가 상담 처음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상담이 어떻게 진행될 거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준 것이 굉장히 안정감이 들었다. 본인이 여러 군데 상담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되게 내가 이제 상담자를 신뢰하기가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집도 안 지어놓고 우리가 당신 옷 벗어서 자 우리 잠자자, 자기 힘든 얘기 꺼내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계약서를 안 쓰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쓴다라는 것은 집을 만드는 거예요. 민들레님하고 나하고 이 상담에서 무엇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것을 할 건지를 알려주는 계약서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구조가 있어야 우리가 들어가서 쉬는 거죠. 선생님들이 다리꿈에 와서 수련을 받는 것은 다리꿈이라는 집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으면은 어때요? 들어올 수가 없죠. 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 알아보는 거예요. 다리꿈이 어떤 곳이지? 보니까 집이 튼튼하네. 상담학회 우수 연수 기관으로 돼 있고 또 오랫동안 돼 있고 슈퍼바이저의 경력을 보니까 나를 굉장히 촘촘하게 지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학회 자격 같은 거 확인해보고, 책도 썼네. 책을 읽어보니까 아주 실질적인 그런 임상의 경력이 있구나.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선생님들이 다 검토하고 다리꿈에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추천으로 하면 신뢰가 되는 거죠. 이미 그건 검증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 번 확인해보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담자들도 이 구조를 알려주면은 안정감을 준다. 그런 부분에서 상담의 계약은 매우 중요하다. 부분들. 이거는 제가 시연을 보여드릴 겁니다. 상담의 구조와는 크게 상담의 환경을 어떤 거냐.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상담할 때 면대면으로 할 거냐, 화상으로 할 거냐, 전화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게 다 복합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그 이태원 참사로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 그 한국 상담 심리학회 1급 자격 있으신 분들이 이제 1급 자격자들에게 우선은 봉사 활동할 수 있는 이제 이게 봉사를 모집해서 일단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청할 때 제가 상담의 메타버스, 그 다음에 화상, 면대면 이거를 다 내가 가능하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담자들에게 초이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담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하고 상담할 때 지금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근데 수련하는 쌤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수련의 조건이 면대면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좀 변경됐잖아요. 거의 지금은 이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는 50%로 대부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하기 위해서 내담자들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는 거죠. 제가 좀 이렇게 수련 상담사라 이런 부분을 충족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5번 정도는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혹시 이제 이런 부분이 가능할까요? 정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어떤 이런 부분을 알려야 된다. 그 다음에 상담 시간과 비용. 이게 이제 무료인지 유료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상담 시간. 언제 어떻게 상담이 특히 50분에 끝난다는 것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담의 관계라는 것은 이제 계약하는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계약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뭔가요? 이게 사적 관계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많은 상담사들이 상담에 가다가 이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구조화에서 이게 성공을 못하니까 상담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째도 구조화 계약, 둘째도 구조화, 셋째도 구조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화가 잘 되면은 약간 비틀어져도 그 안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그 구조화는 뭐냐면 기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기본을 충실하느냐가 사실은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벽돌을 쌓는 거예요. 기법을 배우더라도 기초가 없는 기법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기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부분들. 그게 상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자, 관계 구조와 그 다음에 상담의 윤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상담 실제에 대한 구조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어요. 각각의 지금 유인물에 남아있는데 이 부분을 내담자가 오는데 지금 여러분 준 이것들을 다 하면은 내담자가 어때요? 자빠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상담자가 딱 머릿속에 키를 잡고 10분 안에 이것들을 딱 기억하고 그냥 핵심적인 부분으로 주면서 내담자에게 구조화를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체 구조와 관계에 대한 부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이 있다. 어떤 약속이 있다? 시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저도 노력하고 민들레님도 같이 노력하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이끌어가는 상담이 아니라 민들레님의 삶의 주체자는 민들레입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상담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게 이제 심리 상담이죠. 그 다음에 윤리적 관계라는 것은 이제 비밀 보장의 원칙. 우리 다리꿈에서 사례 받으신 분들은 상담자 경험에 시험을 쳐서 30문제 주관식을 통과해야 사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50% 이상이 뭐냐면은 이런 윤리적 부분의 이야기들의 시험을 쳐요. 그래서 비밀 보장을 지켜야 되는 것, 예외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에 익힐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상담 실제에 대한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상담을 하다가 이게 뭐냐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얘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들이 막 눈물이 나오면은
이 눈물이 우는 것을 너무 당황해요. 왜 이렇게 막 온기만 오면은 이렇게 막 눈물이 우는 거야 이러면서 이걸 막 우는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상담에 오면은 사실은 자기 힘든 얘기를 하러 왔는데도 이 얼굴에 우는 모습을 상담자 앞에 못 보이는 거예요. 왜? 보여본 적이 없기니까. 그래서 막 화장도 지워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감정이 굉장히 올라와서 그동안에 묻어놨던 격한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울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안에 이렇게 잠가놨던 화가 나서 화가 막 이렇게 나고 또는 저에게도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하는 것은 어떤 거든지 허용됩니다. 그러나 무력이나 폭력이나 상담자를 때리거나 상담자에게 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은 무엇,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어떤 것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상담 실제에 대한. 그러면 이제 상담사가 이런 걸 미리 구조화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내담자들이 조금 더 안심을 갈 수 있겠죠. 개인정보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접수면접에서 작성한 이런 모든 서류들은 어때요? 전부 다 개인정보 처리됩니다. 저희가 5년 동안 보관하고 자동 폐기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이제 다시 물어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유료 상담의 거는 조금 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유료 상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지금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담사를 소개하는 부분. 이제 상담사 소개하는 것은 만약에 수련 상담사 같으면 제가 수련 상담사 홍길동입니다. 제가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뭐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머리놀이 치료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김용숙 박사님한테 자문을 구하면서 상담을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자기의 소속에 대한 부분을 알려줘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호칭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